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먼저 표현하면 불리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는 게 뭐다 이렇게 두 글자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인생은 뭐다, 사는 게 뭐다 두 글자로 표현해봐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행,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행, 사랑, 뭐 행복,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뭐 사는 건 행복이다, 막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막 친구들이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내라고 올린 친구가 있어요. 인내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참아서 나쁜 일을 막는 거, 인내를 참 잘 쓴 케이스죠.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먼저 표현하면 불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급해도 먼저 표현하지 말 것, 참아야 할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그쪽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락해서 뭐라고 해요?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초조해서요. 이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이제 빨리 좀 답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고, 좋은 답 주실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어요. 어떤 직원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초조해도 그런 티를 내면 나만 손해봅니다. 거래가 점점 더 불리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초조하다는 걸 알면 상대가 저희 초조해 하니까 빨리 결정해서 빨리 연락드려라, 이런 거래처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상대가 느긋해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서둘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서 이제 배우자한테 말을 할 때 차를 이제 와이프가, 남편이 차를 바꾸려고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는 어떤 반대 의견을 화를 내면서 시작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너무 뻔하죠. 왜냐하면 분노, 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내가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표출하면 좋은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 화를 낸다는 거 이성적이지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걸 상대가 알면 제대로 판단하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이미 화내고 시작하면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멀쩡한 차로 왜 바꿔? 대출금리가 지금 얼마나 오른 줄 알아? 무슨 애도 아니고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근데 부정적 감정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차를 바꾸고 싶구나. 사실은 나도 그래. 근데 대출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서 지금 한 달에 그냥 생으로 더 이제 나가야 될 돈이 이 정도야. 내 생각에는 그 차는 내년으로 좀 미루면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내가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감추고 시작하는 거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에 쉬워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먼저 드러내면 안 되는 거는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막 주임 대리 그때급이었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발령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업무 일지라는 거를 스프링 노트에다 적었어요. 이제 담당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과장이 쓰고 뭐 부장이 사인해서 임원까지 또 이렇게 칸 나눠갖고 사인하고, 정말 아날로그 정다운 시절이었죠. 그렇게 손으로 이제 볼펜으로 쓴 업무 일지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서에 가서 나중에 지나간 업무 일지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제가 발령받아 가기 직전에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당 과장이 제가 그 발령 즈음에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장점, 뭐 전문가적 소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놓고 단점, 여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 시절이 그랬었어요, 그때가.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 이제 맨 나중에 결제하는 그 이사가 그 여성이라는 글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 물음표를 2개를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 여자가 왜 단점이지? 이제 이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담당은 여자 후배를 받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을 그 담당 과장이 갖고 있었다는 거를 그 직장 상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아, 이 친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자기한테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 직장 상사도 여자라 꺼리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누구를 보고도 학교 어디 나왔어? 전공이 뭐야? 이것부터 묻는 동료 역시 선입견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선입견, 편견이 섞여 있는 건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잘못된 판단의 또 하나는 자기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 지나치게 드러내는 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 숫자에 약하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걸 회사에서 무슨 자랑으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늦게까지 일하고 또 이제 술 마시러 이제 또 가자 이런 선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미팅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거기다가 제가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서 저녁 때 술도 먹고 낮에 일도 하고 이거 못합니다 라는 거 이제 자기 약점을 스스로 지나치게 필요 없이 드러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된 판단, 뭐 선입견, 편견,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뭐 지나치게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드러내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또 볼게요. 세 번째,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 내 진심, 솔직한 마음 그런 게 이제 잘 먹힐 때도 있는데 사실 특히 비즈니스에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안 좋은 일로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내가 자리를 빨리 퇴사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 거래처 이제 사장한테 그 회사를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절실하죠. 직장이 갑자기 이제 다음 달부터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애들도 아직 어리고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을 만나서 상황이 몰리고 급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안 좋은 상황으로 회사를 지금 그만둬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 좀 써주세요. 이건 굉장히 내가 불리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마음을 아무리 초조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어떻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평소에 당신 회사의 비전, 사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공감한다. 지금쯤 옮기는 게 가장 내가 이제 이직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와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회사를 함께 키우고 싶다. 던져놓고 절대 급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내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듭니다. 자, 투자를 받고 싶어요. 내가 당장 안 받으면 완전히 지금 뭐 회사가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의 투자를 받고 싶으면 나한테 투자하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차라리 낫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돈이 얼마나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그런 거 말해봐야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거 이번에 투자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다만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 사장님네 회사와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런 어떤 아이템이다. 당신이랑 관계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설명해주고, 그래서 당신 회사에 대단히 이익을 줄
일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편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초조한 마음을 숨기고 설득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급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